마지막으로 중국 자동차 기업이죠. 니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한국 분들도 많이 소유했다가 또 뭐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시간인가요? 네. 네, 저는 니오도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니오의 점은 왜냐하면 니오 같은 경우에 2020년에 4만 3천 대 정도 팔았어요. 근데 21년도에 2만 7천 대로 줄어들거든요. 판매량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건 이제 중국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니오만 준 것이 아니라 중국 차량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건 니오의 페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니오는 2021년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선 시장, 해외 시장, 즉 노르웨이에 진출했어요. 노르웨이는 작은 시장이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신차 중에서 80%가 넘어서고 있는 사실 전기차의 나라거든요. 거의 뭐 국가적으로 그냥 전기차 쓰라고. 그렇죠. 근데 시장은 작아요. 근데 상징적이니까 노르웨이에 먼저 진출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니오는 노르웨이에 진출했고 올해 예정되고 있는 게 독일 진출이에요. 네. 그래서 독일 진출하기 위해서 니오가 처음으로 세단을 만들었습니다. 니오는 또 지금까지는 SUV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독일의 SUV가 별로 반응이 좋지 않고 또 독일이 지금 현재 녹색당이 연정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대도시에서는 SUV 금지 조항까지도 지금 만작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다가 진출하는 데에서 SUV 진출은 좀 무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니오가 지금 처음으로 만든 것이 이 세단이죠. 세단 이름이 S 무슨 7이던데 네. ET7입니다. 죄송해요. ET7, ET7 그리고 ET5도 올해 만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판매 실적이 나올지가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니오는 양산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양산해서 유럽으로 날라야 되는 거죠. 노르웨이하고 독일로. 근데 이제 니오의 결정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와핑이죠. 배터리 스와핑. 네. 즉 니오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 자동 세차장 들어가듯이 요런 데 찡 들어가면 운전자가 타 있어도 되고요. 운전자가 내려도 되는데 배터리가 교체돼서 나옵니다. 즉 완전히 충전된 걸로. 그러니까 되게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거죠. 네, 그냥 아예 미니카 배터리 교체하듯이.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또한 장점이 있냐면 근데 이 배터리의 소유권은 자동차 소유주가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이걸 뭐냐면 배터리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니오 본사가 갖는 거고 소비자들한테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을 판매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서비스 요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오의 장점이 뭐냐면 차량 가격이 25%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동급 차량에 비해서.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빠져버렸으니까. 원래는 배터리가 사실은 차량 가격이 한 40% 50% 차지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뭐 사실은 니오가 100% 다 부담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하여튼 차량 가격이 저렴한데 이것이 성능이 후져서 기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배터리 가격으로 애저 서비스 개념으로 배터리를 가가지고 가격을 낮췄다는 거죠. 이것이 장점이에요. 가격 저렴하자 성능 괜찮습니다. 평가들도 보면은 글로벌 기업 뭐 평가하는 유튜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문지에서도 니오의 성능은 대단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요번에 독일에 만든 이 ET7이라는 세단도 평가가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스와핑이다 보니까 그 인프라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독일에서 자동차가 5만 대 있다 5만 대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5만 대를 열려면 특정 지역에 팔려면 예를 들면 베를린에 판다. 그럼 베를린에 이 스와핑하는 스테이션을 여러 군데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충전은 가능하겠지만 니오의 장점을 못 살리네요. 그렇죠. 장점을 못 살리는 거예요. 물론 팔아도 집에서 가정용으로 충전할 수 있고 회사 가서 충전할 수 있고 다른 데 가서 충전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제가 니오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니오는 그래도 배터리 스와핑이 가장 큰 특징인데 배터리 스와핑을 하려면 특정 스테이션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스테이션을 땅도 필요하잖아요. 니오가 지금 빨리 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좋은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배터리 스와핑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기술적 한계였던 배터리 충전에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근데 요즘 배터리 충전 시간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하는 곳이 우리가 주유소 가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지금 전기차 시장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노르웨이의 통계가 나왔는데 전기차 충전의 약 90%가 집과 회사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장기 주차를 갖다 장기간 해놓을 때 대부분 이 충전을 하지 따로 우리가 주유소 가듯이 충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충전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그냥 집에 가면 충전을 하고 회사 가면 충전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차를 제가 세차를 가면은 가서 세차해 주듯이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은 와가지고 저기 충전해주고 가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스타트업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터리 스와핑이라는 이 기술 자체가 니오의 기술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유일한 장점은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배터리를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격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매력도 좀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배터리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게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전반적으로 다 보조금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니오가 훨씬 싸죠. 네. 25% 싼 거잖아요. 네. 시중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니오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유럽은 전기차를 이렇게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있거든요. 보조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배터리 가격 낮은 것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 진출에서 배터리 스와핑이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다. 오히려 저는 니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배터리 스와핑이다. 그래서 저는 니오가 곧 이 부분을 처리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 전략을 처리한다, 바스 네. 전략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실 때 니오가 배터리 스와핑을 처리하는 모델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되게 청신호 시장의 청신호로 읽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오가 그러니까 얼마나 공장 현지화를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전에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나다하고 영국에도 공장을 지을 계획을 발표하고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캐나다에 빈페스트라는 전기차가 있어요. 네. 빈페스트는 지금 유럽 공장을 올해 선언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배터리 공장과 빈페스트 생산 공장을 먼저 유럽에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지어요. 그건 뭐냐면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만들면 팔린다는 자신감 속에서 거기에서 시장을 열었는데 사람들은 선주문 막 들어오는데 뭐 배달도 요즘 힘들고 그리고 이 생산해서 중국 사람들 갑자기 막 많이 사면 유럽에다 줄 물량도 적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왜 테슬라가 그렇게 끊임없이 베를린이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었어요. 왜? 규제가 너무 강하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은 작년 11월에 10월에 오픈이었는데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규제나 허가 인허가 규제가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것도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낮춰줘서 진짜 무진장 빠르게 해준 거예요. 하긴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현지 공장 현지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의 자동차 시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대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유럽, 미국, 그다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건 중국이죠. 중국, 유럽, 미국 뭐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본다면 이 세 지역에 공장 현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로시드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니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세계 생산 지역의 공장 현지화를 어떻게 하는가 이건 반드시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리비안은 그나마 영국 현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니오 같은 경우는 공장 현지화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다 공장을 짓겠다는 현지화가 소식이 나오면 이것도 아마 주가를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자신감이 존재하는 거고 그만큼 판매 시장에 있어서의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더 짓겠다는 소식은 무조건 주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차 시장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는 어떤 모델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공장 짓는 소식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네. 이것이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주가를 부양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기아차도 제가 보기엔 앞으로 주식을 부양하는 일은 내연기관차가 뭐 몇 대 팔렸다. 이건 별로 이제는 현대기아차의 주가 부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거 디젤 차거든요. 네. 이런 소식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진출을 올해부터 합니다.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에다 전기차 공장을 얼마나 빨리 짓느냐.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유럽에 아직 전기차 공장이 없어. 근데 현대기아차 모델 유럽에서 짱의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선주문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유럽에다가 현지 공장을 짓는다. 그럼 당연히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빨리 전기차 생산 공장 지어라. 짓는 곳은 주가 올라간다. 좀 이런 등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은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는 이렇게 200만 대를 만든다 연간 이거는 거의 미라클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저는 그렇다고 테슬라 딸은 아닙니다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장 중요한 팩트는 생산량이에요. 이 숫자가
팩트가, 이 넘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뭐 미래형이다, 뭐 컨셉이 좋다, 기술력이 이게 아니에요. 팩트에서 물리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점.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자는 누구냐? 테슬라만큼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재는 없네요. 그게 모든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네. 미래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결국은 정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공장 현지화 그리고 공장을 만들어내고 양산을 하는지를 봐라. 네. 네. 그렇죠. 그게 그런 면에서 명확한- 저는 현대기아차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현대기아차는 한국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그 능력은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만들까 지금 현대기아차가 해야 될 것은 노조와의 합의.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양산 능력을 올해 한 3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끌어올릴 것이냐? 왜냐면 지금 30만 대면 현대기아차 거 생산하기도 바쁜데 여기다 F를 어떻게 생산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생산 양산 능력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0만 대 정도를 넘어서는데 현대기아차가 빨리 전기차를 500만 대 연간 생산량 500만 대를 끌어올린다면 원더풀한 거예요. 네. 이것이 주가를 부양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은 한 50% 이상은 전기차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댓글 같은 거 정수님이 잘 트래킹하셔서 답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네, 이상 서학 개미 우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